해안과 강원 동해안, 제주도, 서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배제시킨 데 대해서 지난주 한국 대표단이 협의하러 갔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도훈 외교부 차관이 다시 미국으로 협의하러 갔습니다. 뒤늦긴 했지만은 이제라도 되돌려 보려는 이 시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상품은 FTA를 체결한 미국 내 상품과 차별받지 않을 그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과는 분명히 입장이 다릅니다. 이런 부당한 불이익 받지 않게끔 정보 수집하고 또 대응하라고 미국 땅에 우리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 이거 다 통과할 때까지 조태용 주미 대사와 상무관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이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과 독일도 다 같이 불이익 당하는 것이라 이거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변명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15년 전 그 난리를 쳐가면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총 상금 6천만 원이 걸린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지금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상 2천만 원, 최우상 500만 원, 또 매월 월정한 50만 원씩 상금 주어집니다. 사연은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격주로 만나는 염불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거 필리핀보다도 낫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사 제목 그대로 말씀드리면 싸구려 취급받는 한국 주식 이런 이제 제목이 좀 기사가 떴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10년간 45개국의 32,428개 기업을 조사를 했대요. PBR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이 몇 배냐. 그러니까 PBR 1배면 똑같은 거죠. 순자산하고. 근데 한국이 현재 1.163배 정도 되는데 거의 그냥 자산 가치 수준이죠. 요게 총 아까 45개국 중에 한국이 41위입니다. 41위. 네, 그러니까 거의 꼴찌죠. 거의 꼴찌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국가가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요 국가들이 이제 한국 밑에 있는 기업들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높고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덴마크고요. 덴마크가 3.3배나 받고 있어요. 자산 가치. 그리고 미국이 3.1배. 심지어 중국이 우리보다 2배가 높아요. 2.2배 정도. 그래서 일본이 좀 낮은 편인데 일본도 1.4배.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이게 수치로 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너무나 좀 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좀 디스카운트를 심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 저평가된 이유 같은 것도 그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 네. 한국의 이제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북한이지. 이제 북한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항상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코스피가 실제로 막 급락도 많이 했어요. 미사일 쏘면 급락하고. 예. 근데 요즘에는 북한 이슈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주식시장에 예. 반영은 잘 안 되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지배구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배구조. 물적 분할 아시죠? 예. 물적 분할 그 공포. 그러면 물적 분할이 또 나왔네.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충격적으로 이제 몰아넣었던 게 네. LG 엔솔의 상장을 통한 예. 그 LG화학 주주들의 좀 가치가 훼손된 부분인데 실제 예. 우리가 경험을 진짜 해봤잖아요. 예. 그때 근데 이게 LG화학 주주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코스피가 3% 폭락을 했어요. 그 전체 시장이 다 무너져 버렸죠. 예. 왜냐하면 수급이 LG 에너지 솔루션 쏠리면서 아하. 나머지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거죠. 예. 실제.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기존의 LG화학 주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좀 우리가 이 1월 달에 한번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고 예. 가장 이제 그 원인으로 이번에 나왔던 건 뭐냐면 낮은 배당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당 성향이라는 건 100억을 벌면 20%를 주면은 뭐 그 20억을 주면 20% 주는 거잖아요. 번 예. 돈에. 예. 근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 주주 환원율이 되게 좀 낮다고 합니다. 이 환원율 자체가 예. 대만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줘요. 주주들에게. 예, 그러니까 뭐 100억 벌면 한 60억 주는데 예. 한국도 물론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 정도 예. 그 정도 되니까 아직은 배당성이 좀 낮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한국은 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미약하냐. 예.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좀 부족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게 한 33% 정도 비중으로 가장 우리나라가 좀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고요. 그럼 그 기업의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라는 그 누가 다 먹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라는 게 성장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산에 설비 쌓아놓는 투자도 것도 해야 있고. 되고 예. 특히 근데 뭐 2차 전지 회사 보고 배당 늘려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투자를 해야 예. 되니까. 그렇지. 예. 근데 안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거나 네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번 돈을 좀 적절하게 이걸 흔히 이제 자본 배치라고 하는데 예. 자본 배치를 잘해주면 좋죠. 주주한테 돌려줄 건가 많은 예. 거를 아니면 M&A를 잘해가지고 돈을 또 다시 창출을 하든가 예. 이런 게 필요한데 한국은 사실은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도 많고 예. 그 쌓아놓은 현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좀 그 뭐 다른 쪽에 그러니까 뭐 특정 기업을 좀 거론하기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M&A를 좀 잘해주면 좋긴 좋은데 예. 그 M&A 성과가 만약에 안 나왔을 때 아하. 조 단위로 M&A를 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걸 주주한테 그냥 배당으로 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예. 그러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그냥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은 더 안 좋아지고 예. 돈은 나는 받지도 그렇지. 못하고 예, 예. 이런 상태들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결국 이 자본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경영자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네. 쉽지는 않아요. 예. 이걸 주주한테 줘서 주가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성장하는데 예. 태울 것이냐 예. 요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기업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좀 디스카운트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 정도의 원인이 예. 소액주주 보호가 좀 취약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물적 분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한 7%의 원인으로 회계 투명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옛날에 투명성? 과거에도 한번 뭐 예. 분식회계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적 분할 얘기는 사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나오고 계속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저기 나오는 데가 풍산 네. 기업에서 지금 네. 물적 분할 그 한다면서요? 네, 일단 그러니까 풍산은 여기 방산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산 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구리랑 방산이 합쳐져 있었어요. 아. 그 동이라 그러죠. 신동이라고 표현을 네. 하죠. 그래서 구리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예. 이제 금속 제품을 좀 판매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게 한 70% 정도 되고요. 예. 방산이 한 30%. 방산이 뭐냐면 그 이제 화약 있죠. 화약하고 화약 원료를 이제 제조해서 예. 이거를 어디다 그러니까 흔히 뭐 이 총알이라고도 하죠. 예. 총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이제 합쳐진 그런 기업인데. 그러니까 동과 방산. 네, 동과 방산에 같이. 근데 비중은 구리가 좀 더 높아요. 예. 구리가 좀 높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구리라는 거는 구리 가격은 너무 변동성이 큰데 그렇지. 흔히 방산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예. 수출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일단 물적 분할 자체를 싫어하고요. 당연히. 어떤 부분을 물적 분할하는 거예요? 동 아니면 방산? 방산을요. 방산을. 네. 그러니까 방산이 사업부가 조금 더 작긴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구리가 더 크지만 예. 근데 누가 봐도 방산이 지금 굉장히 알짜잖아요. 그렇죠. 알짜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데 예. 이거를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까지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업부를 갑자기 이거 이제 아무도 예상 못한 거죠. 왜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하지? 이제 이런 이제 공시가 뜨니까 이제 일단 주주들이 좀 약간 멘붕에 빠졌고요. 예. 이제 그 다음으로 드는 의문은 이것도 상장하려나? 자회사 떼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수순 이제 이런 걸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회사 측에서는 아예 자회사 상장은 안 한다. 상장은 안 하고 안 한다. 그냥 일단 분할만 한다. 왜? 그러니까 상장 안 할 건데 왜 그러니까 분할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적 분할을 하냐. 지금 욕만 뭐 먹어가면서. 투자 자금 유치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에선 뭐라고 했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뭐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제고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문적 내용을. 분할할 때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명분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예. 그러려면 인적 분할하면 되지. 그렇지. 인적 분할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예. 주주 입장에서 두 개 다 가져가면 되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LG엔솔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걸 떼내가지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거를 상장시켜가지고 좀 자금 확보하겠다.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예. 이번에 왜 풍산은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럴 명분이 없어요. 풍산 방산을 뭐 더 키울 것도 아니고 예. 투자금이 좀 필요한 것도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에 2차 전지 새로운 산업이니까 네. 거기 개발하고 그러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금 먹더라도 이거 물적 분할해서 명분은 상장하겠다. 좀 있긴 있었죠. 사실은 명분이라는 건 있었는데 풍산은 이제 명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분할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근데 회사 네. 측에서 뭐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택 집중을 좀 하겠다. 나중에 그럼 상장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일단 안 한다고는 밝히긴 했어요. 예. 자회사 상장은 하지 않는다라고 욕먹을 것 했는데 같으니까는 일단 그냥 안 할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소액 주주분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상장할 것이다. 그럼 너네 결국 상장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적 분할한 당일날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예. 지금 이게 풍산 주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DB하이텍도 한 번 있었고 물적 분할 결정을 한 건 아닌데 예.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한국 조선해양도 이제 물적 분할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 이 주주분들이 주주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예. 좀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자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또 풍산 이제 지금 가칭은 풍산 디펜스예요, 이름이. 네. 이 회사가 만약에라도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한테 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회사 가치가 이렇게 또 훼손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소액 주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일단 협의체를 좀 조성을 한 거는 같아요. 예. 예전에 왜 포스코가 물적 분할하면서 포스코는 물적 분할은 하는데 거기도 상장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상장 안 했고. 네, 거긴 근데 상장 안 거기는 하고. 사실 포스코가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네. 그 목적 때문에 이제 물적 그죠. 분할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네. 그럼 그런 목적이 없어요. 뭐 지주회사 전환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회사를 하나 사업부를 떼내는 거죠. 예. 떼내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 물적 분할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가 하나 있고 예.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투자를 유치하던가 예. 성장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비핵심 사업부가 있어요. 예. 사업부가 있는데 돈만 이 회사가 까먹는. 네, 뭐 돈만 까먹을 수도 있고 예. 이건 성장이 없다고 보고 떼내가지고 매각하려고. 예. 예, SKC가 이번에 필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는 매각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주긴 하는데, 그래. 예. 근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알짜니까. 이제, 예, 이걸 왜 떼는지 아직도 아. 사람들이 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DB 그 하이텍도 그렇고 물적 분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면서 계속 하여튼 사회적인 이쪽 비난이 계속됐잖아요. 네네. 경제쇼에서도 하여튼 여기사님도 많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먹으면서도 욕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뭔가 누군가한테 이게 큰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왕서방이 누구예요? 대주주한테 뭐 유리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긴 있죠. 이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주사를 이제 이거를 내가 지분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LG 엔솔 중에 대부분의 LG 엔솔을 갖고 가고 싶어서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그렇지. 많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는 못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LG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LG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예. 계속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LG화학 주주분들은 그걸 못 누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소액주주 좀 피해가 컸는데 그래서 뭐 9월 5일 날 아마 이제 기자님도 뭐 기사 보셨겠지만 예. 금융위에서 그 물적 분할 소액주주 관련해서 보호 대책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주로 들어간 게 이제 내년 1월부터 물적 분할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할 때 이제 매수 청구권 요거를 이제 해준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분할한 지 5년 정도 경과만 안 하면 예. 일단은 대부분 다 해당하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모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내 주식 나 물적 분할하려면 내 것도 사줘라. 내 것도 사주라는 거고 그 물적 분할 이제 공시하기 전에 예. 이제 주가 뭐 1개월 전, 2개월 전 가중 평균을 내더라고요. 예. 그 가격을 해서 그 평균 값으로 일단은 이제 매수를 해주겠다. 예.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런 보호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물론 이제 진짜 실효성이 있냐 없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게 그거를 만약에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 예. 물적 분할을 했던 회사는 일단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주주들한테 그 주식을 사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회사 상장 함부로 못하게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예. 만든 법인데 일단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법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니까 예. 좀 주주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욕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있어서 큰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계속 하여튼 이게 나타나는 거 보면은 더 큰 이득을 그걸 다 감내하고도 더 큰 이득을 누군가가 갖고 오는 왕서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확정은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원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나 보죠? 네, 근데 원래 이걸 독일에. 독일이 아니고 미국으로 다시 옮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 독일에도 그 테슬라 공장이 있잖아요. 기가팩토리. 예. 그 인근에 이제 배터리 생산 시설까지 같이 원래 만들려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공장 바로 옆에다 만들면 되게 그 조달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주 후반에 갑자기 기사가 떠가지고 예.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 보류한다. 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미국으로 생산을 바꾸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추측하기로는 이거 IRA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자동차 쪽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 현대차는 사실 지금 못 받잖아요. $7,500. 네, 그거를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못 받아요, 사실상. 그러면 사실 차가 팔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 예. 뭐 그렇게 현대차가 뛰어 아주 그냥 좋은 차긴 좋은 차지만 좋은 차인데 1,000만 원 못 받으면 예. 일단 미국 차 대비해서 어쨌든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도 보조금 받고 안 받고가 크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막대한 보조금을 놓칠 수가 없다 보니까 독일에서 배터리 생산한 건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쪽으로 유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미국에 좀 집중을 해놓고 예. 나중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와서 물론 이제 아직 테슬라 측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예. 이런 좀 보도들이 최근에 좀 들어서 갑자기 IRA 통과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그 인플레 감축법 그 IRA 법안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럼 이게 결정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왔죠. 그 전만 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IRA 법안을 보니까 보조금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예. 이게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생산된 거는. 근데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독일에 뭐 물론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미국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테슬라 입장에서. 그렇겠네. 그래서 아마 미국 생산을 좀 검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미국의 하여튼 그 자국 산업이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죽더라도 일단 우리 살려야 된다 이거가 좀 너무 그
강박관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좀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두 가지를 얻으려는 거죠. 고용 효과. 네. 어쨌든 고용이 그렇죠. 창출되죠. 네, 네. 그거 하나랑 중국 견제죠. IRA 법안의 핵심이 네.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근데 꼭 그렇게 보기에는 중국이 처음에는 그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네. 중국이 견제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번에 그 2차 전지도 이제 법을 보면 네. 지금 올해는 아닌데 내년부터 이제 네. 단계적이지만 그 배터리 원료 있잖아요. 네. 광물이나 원료 같은 것을 미국과 FTA 체결하는 네. 국가 아니면 미국에서 제조한 뭐 양극재나 이게 아니면 보조금을 이제 받는 금액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라든가 광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을 좀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테슬라가 배터리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독일에서 지금 공장 만들고 세우는 게? 있어요. 자체 배터리를. 그 중국 CATL 배터리 사서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 넣고 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자체 내재화해서 테슬라가 배터리도 직접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배터리도 일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4680 배터리라고 하는데 예. 뭐냐면 지금 LG하고 파나소닉, CATL이 세 군데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물론 예. 파나소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하니까 한번 예.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예. 또 원가 절감도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4680 배터리라고 원통형인데 되게 큰 원통형 배터리예요. 이거 만들면 배터리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만한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조그만 넣는다면 걸. 큰 거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예. 원가 절감하겠다는 거죠. 아. 요거를 LG 엔솔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공급을 할 텐데 문제는 그 테슬라도 직접 지금 개발 중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외부 걸 갖다 쓰기도 하고 이게 혼합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하고 전기차는 그래도 완전히 다른데 테슬라가 그럴 능력도 다 근데 지금 뭐 계속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공개했던 그 스케줄보다는 좀 늦어지죠. 이게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또 궁금한 게 그럼 테슬라는 독일에다 왜 그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인건비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독일이 이제 거점을 만드는 거죠. 거점을 예,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독일이 예. 유럽의 자동차 심장이잖아요. 예. 여기다 좀 만들어서 유럽 시장 공략하겠다. 아 유럽 시장을 예, 공략하기 유럽 시장 위해서. 공략 목적이죠. 예. 그렇군요. 자, 또 하나가 그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그 핵심 소재 그 양극재 배터리 그 양극재를 네네. 제조하는 그 LNF라는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네, 기업. 맞습니다. 꽤 뭐 생소하긴 하지만 유명한 그 중견기업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 신청을 했었는데 산자부가 산업자원부가 이거 안 돼 했어요. 불허했어요. 네, 불허했습니다. 아, 이거 그 IRA 인플레 감축법 그것도 좀 떠오르고 네네. 다 연관된 거 네네. 아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산자부에서 밝힌 내용은 이게 네. 너무 핵심 기술이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전체가 핵심 기술이라보다는 양극재 중에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 NCM 배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예. 그 중에 니켈이 제일 비중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많이 이름을 붙이는데 예. 보통 이 LNF가 만드는 게 어떤 양극재냐면 구반반 배터리예요. 구반반이 뭐냐면 니켈이 90% 들어가고요. 앞에 9. 예. 반반은 이제 0.5씩. 아, 코발트가 코발트와 0.5, 망간이? 망간이 0.5. 그래서 그 이제 구반반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90% 이상짜리 하이니켈을 만드는 회사는 LNF밖에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에서. 아. 근데 이제 왜 이게 니켈이 함량이 높으면 이게 중요하냐면요. 네. 주행거리가 여기서 결정돼요. 니켈 함량이 높으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80% 이상은 대부분 만들어요. 예. 근데 LNF가 90% 이상짜리를 만드는데 이번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예. 이 80% 이상 들어간 양극재를 만드는 요 기술 있죠. 예. 요거를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수출을 하거나 해외에서 생산을 하려면 산자부 장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의 폐배터리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랑 합작으로 공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미국에 현지에다가. 예.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테슬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예. 앞으로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불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요거 좀 IRA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냐.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좀 예. 일종의 목리를 부린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도 있긴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산자부는 아니라고 하죠. 전혀 예. 무관하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불허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보호 장치가 좀 미흡했다. 예. 그러니까 LNF가 예. 이거를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기술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옆에 같이 하니까 예. 이거에 대한 좀 보호 장치가 있냐. 그게 좀 미비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불허한 건 아니고 다시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죠. 재승인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아니 그 LNF라는 그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양극재 그 아까 말씀하신 하이니켈이라는 예. 그 기술이 다른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LNF만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LNF가 기술이에요? 이게 90% 이상짜리는 뭐 특히 뭐 중국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거의 이제 한국에서도 LNF가 거의 유일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 1등 기업 중에 거기 벨기에인가요? 제가 예. 그 나라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유미코라고 있어요. 예. 그 회사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 예. 그 회사가 세계 1등은 맞거든요. 양극재 예. 쪽은. 예. 그 회사 그 회사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 회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LNF 외에는 90%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에코프로비엠하고요. 예.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하잖아요. 이 예. 회사들은 다 80% 이상까지는. 80%까지만 예. 여기는 90%고 여기는 90%예요. 그러니까 좀 독보적인 그 하이테크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 미국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기술을 뺏기지 예. 않는 그 보호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확인되고 들어가야 된다. 예, 이게 만약에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많이 맺는데 예. 이게 들어가면 걔네들이 직접 배터리 그냥 독립하면 어떡할 거냐. 예. 양극재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배터리에서 제일 예, 중요한 예. 게. 근데 이거 아무나 만들 수가 없고 예. 그 LNF가 예전에 이 기술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익히기 위해서 예. 정부 좀 지원을 받았었어요. 아, 연구개발 예. 비용을.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자부에서 예. 제동을 좀 걸어버린 거죠. 이거 그럼 함부로 수출하면 안 명분이 돼. 되네. 예, 그래서 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거죠. 기술 보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해서 다시 재승인해라. 예. 그래서 LNF의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를 보호 장치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든가 예. 아니면 단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조인트 벤처가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LNF가 가면 그냥 가능해요? 단독 공장으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기술 유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좀 우회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NF라는 기업에서는 그럼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IRA 법도 있으니까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 그 법 중에 내년부터 보조금을 이제 좀 받으려면 예. 그 미국에서 생산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 돼야 돼요. 양극재도. 예. 근데 그거 통과 못하면 보조금 예.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도 미국이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LNF만 짓는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은 GM하고 하고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포드랑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업들도 지금 약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뭐 제가 이거 참 이런 뉴스들 보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 공장 짓는 건 뭐 기업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요. 네네. 뭐 어차피 돈 버는 거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걸 만들면서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만들면서 한국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거기서 노동자들 거기서 네, 임금도 그렇죠. 지급하고 해서 같이 기업도 좋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좋고 했는데 네. 지금은 미국 노동자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죠. 상당 부분 대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건 좀 약간 좀 이게 무조건 다 미국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법안도 네. 그렇지만 미국에 공장을 안 지면 네. 아예 미국 시장을 이거 포기해야 되다 보니까 참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자 다음으로 그리고 한국의 그 선진국 국채 클럽 예. 세계 국제지수 WGBI라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선진국 국채가 그러니까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왜 MSCI 선진지수라고 있잖아요. 왜 네, 그거 맞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이게? 이제 비슷한 건데. 국채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세계 국채 지수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예. 이름이 WGBI라고 이제 불리는데 예.
요게 30일 날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예. 이번 달 말에 뭐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MSCI도 선진 지수에 들어가려면 관찰 대상국에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예. 이것도 똑같아요. 예. 관찰 대상국에 되느냐 마느냐 그게 30일 날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럼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제 여기서도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아니고요. 그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레벨 1이래요. 그러니까 레벨 1은 뭐냐면 그러니까 레벨 2가 돼야 되는데 예. 외국인 국제 투자할 때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 한국에 국제 투자할 때 예. 투자 제한이 좀 없어야 된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 투자 좀 이 레벨에 약간의 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국고채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거기 금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금리가 3%면 3% 이자 받고 거기서 이자 받는 금액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잖아요. 예, 뭐 우리 뭐 배당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외국인 국고채 외국인도 지금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채 지수에 편입된 나라들은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네. 내국인은 세금 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내요. 외국인도. 지금은 외국인도 그러니까 내고. 외국인은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면제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단 좀 논의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외국인 전용 계좌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정부에서 유연하게 좀 풀어주면 가능성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못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예. 선진 국채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그 MSCI 지수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지금 이 국채는 시장은?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조건들을 없애버리다 보니까. 물론 그 외국인들 국채 사서 거기서 이익을 남기면 세금을 내지 않고 대신 뭐 그런 외국인 자금이 우리 국채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뭐 세금 양보하고 그런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제 자본이 들어오는 네. 거를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뭐 그거는 제가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여기 네. 추정 자금이 전체는 3,400억 정도, 400조 정도 된대요. 3,400조 네. 전체 추정 자금이.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편입이 되면 예. 원화 채권 시장으로 한 97조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좀 분석된 내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그래도 1년에 한 4, 50조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세금 부분에서는 뭐 정부가 못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일단 환율이 안정감을 찾겠죠.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채권을 이렇게 막 사면 채권 매수 수요가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지. 근데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가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예.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버려요. 아하.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비용 절감 효과가 예. 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생각해 보면 예. 여기에 편입되면 예.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러게. 같아요. 지금 요즘 환율 때문에 또 뭐 난리인데 그런 면도 뭐 환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것도 좀 기여를 할 분명히 수가 있겠고.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편입되는 거? 이게 30일 날 만약에 이제 만약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면 예. 똑같아요. MSCI는 1년 후에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예. 1년 동안 관찰을 하고 예. 그럼 이제 내년 9월이죠. 예. 만약에 이번에 되면 내년 9월에 이제 정식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MSCI 그 주식 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냐 아니냐 이것도 가름하는 것도 모건 스탠리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럼 민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FTSA라고 그 영국의 예. 그 FTSA 파이낸셜 타임즈 아시죠? 거기서 예, 만든 예. 지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 주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국제기구 이런 데가 아니고 그렇게 민간 기구에서 그죠? 민간 기구죠. 야, 대부분. 당신네 나라는 선진국 지수야. 당신네 나라는 이머징 국가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지수에 따라서 그 지수 벤치마킹 해가지고 돈들이 다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 그러게. 그거 참. 자, 또 하나가 그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회가 지난주에 그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앞으로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네. 법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이게 내용이 뭔지
요게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때 강제 노동 그거를 이제 있었죠. 이슈. 그래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이제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이제 수입을 할 때 거기 대부분이 폴리실리콘이 많이 나와요. 태양광. 전 세계 생산의 아마 40%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원료를 쓴 만약에 태양광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될 때 세관에서 일단 스탑시켜요. 스탑시켜놓고 조사를 합니다. 증명할 때까지. 거기서 안 쓴 거 증명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수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금지당한 거죠. 그게 이미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근데 유럽도 이번에 비슷한 이제 법안을 14일 날 좀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 그러니까 중국산만이 아니고요. 위구르 지역을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신장 위구르를 찍어서 발표를 한 거고 유럽은 뭐냐면 전 세계 다 통용돼요. 어느 지역이건 강제 노동을 했다는 증명이 되면 거기서 생산된 뭐 폴리실리콘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도 거기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섬나라에서 갑자기 이거를 했는데 조사해봤더니 강제 노동이다. 그건 수입 금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에요. 유럽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강제 노동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될 수가 가능해요. 근데 그건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이번 발표 내용은 어쨌든 뭐 조사를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요거를 그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2년 후에 적용을 한대요. 당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발표는 했고 이제 유럽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법을 올려가지고 그게 통과된 날짜로부터 2년 후에 이제 적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조사하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유럽에 이제 조사 기관이 있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서 모르지만 당연히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게 신장 위구르면 그냥 거기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더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재가 있고 완제품이 있어서 완제품이 유럽으로 다 수출이 됐는데 그 중간재가 완제품은 아니지만은 중간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강제 노동으로다가 어디 몰아놓고서는 거기서 밥도 안 주고 임금도 착취하면서 만들었다. 이래도 그럼 유럽으로 수출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유럽에 유통이 이미 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 뒤늦게라도 제품 다 회수해버려요. 가능한가? 아예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결국 신장 위구르 지역을 이거 표적한 거 아니냐. 중국을 겨냥한 그런 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런 법안이 발표된 날 한국의 태양광 회사들 주가 폭등해 버린 거예요. 폭등하고 그날 중국 태양광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증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건 중국 시장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좀 시각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럼 뭐 인권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유럽 내 국가들도 이게 피해를 입기는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제일 가장 큰 게 유럽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태양광 제품들 있잖아요. 요거 70%가 중국산이에요.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비슷한데 특히 유럽이 되게 많고요. 미국은 좀 다변화를 많이 해놨어요. 중국산보다는. 그래서 유럽이 타격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법안이 발표됐다는 건 결국 좀 끊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중국 비중이 또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 다변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이거는 한번 좀 기사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는데 중국 그 CATL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도 그 배터리 공장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보이콧 하겠다는 얘기도 좀 일부 기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외신 보도에. 독일 재무장관이. 독일에서? 그러니까 원래 독일이 좀 중국하고도 굉장히 좀 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메르켈 총리 때는 뭐 러시아, 중국하고. 근데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CATL 그 공장 원래 건설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좀 보이콧 하겠다는 기사도 그 외신상으로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아니, 그 독일이 요즘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변했다기보다는 총리가 바뀌면서 그 과거처럼 우리가 순진하게 중국한테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총리가 그 신임 총리가 새 총리가 이제 언급하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점점 거리를 좀
그 멀리하려는 네. 그 움직임 좀 뚜렷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안도 그렇고 그런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의 좀, 그러니까 중국의 또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유럽 경제 자체가. 근데 그거를 조금씩 좀 탈피하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이것 저도 인터넷에 좀 봤는데 해외 주식 투자하는 그 국내 이른바 그 서학개미들 있잖아요. 네네네. 투자자들 여기서 요즘 미국 그 밈 주식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 네, 밈 주식. 요즘 또 그 얼마 전에 뭐 배드앤베스 비욘드라고. 그게 뭐 아니 그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건가? 네. 하여튼 그런 걸 밈 주식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여기 엄청 우리 서학개미들 국내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많이 있다는데.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밈주식은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네. 계시니까 설명해드리면 밈이라는 게 이제 찾아보시면 문화를 전파시키는 매개체라고는 그런 이제 용어로 불리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예. 소문 타고 유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좋대. 네, 맞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보다는 네. 그냥 저거 괜찮다는데 그리고 주가가 흔히 이제 막 폭등하는 거. 근거도 별로 없어 막. 근거도 없고요. 예.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1월인가요? 게임스톱 아시죠? 아, 그 있었죠. 미국의 그 공매도. 비디오 게임 불려주고 예. 사실 이제 요즘에 그 미국의 그 게임 팩 같은 거 이런 것들 빌려주는 사업이 지금 어딜 봐도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없어지는 사업인데 없어지는 그게 이제 사형 산업인데 예. 그 회사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예. 단 몇 달 만에 뭐 10배 이상씩 오르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밈주식이 유행을 했는데 물론 결과는 안 좋았지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밈주식이 좀 유행이 좀 지났다가 올해 다시 들어와서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에 또 예. 계속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 밈주식 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 중에는 배드베스앤비욘드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 뭐 하는 회사예요? 그 그거는? 생활용품 회사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아. 이렇게 뭐 집안에서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배드앤베스. 네, 그러니까 그 뭐 욕실. 이렇게 뭐 욕실이라든가 아. 이런 것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뭐 밈주식으로 불릴 만큼 아주 부실한 기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주가가 이제 너무 급등을 해버리던. 얼마나 올랐어요? 펀더멘털보다도 이것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뭐 거의 한 달 만에 한 몇 배씩 올랐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토막 정도 났거든요. 아. 주가 좀 많이 좀 빠진 상태인데 예. 우리나라 지금 그 개인 투자분들이 서학 이제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 산 거 중에 4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1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테슬라를 1.3조 사서 예. 제일 많이 샀는데 그거야 뭐 늘상 있었던 네, 일이고.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이번 한 달 동안 2,200억 정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네, 2,200억을 산 거예요. 이 그럼 기업을.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는 큰 돈을 번 사람들이겠지만은 크게 망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대부분 손해봤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예. 반 토막도 아니고 예. 반의 반이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올라갈 때 또 많이들 사시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식이라는 건 내가 좀 올라갈 때 좀 사가지고 예. 사실 좀 단타하려고 많이들 사시죠. 그렇지. 근데 그 그거야. 타이밍이라는 게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운 나쁘면 고점에 물리고요. 예. 못 팔면 그냥 계속 물려버리는 거죠. 근데 팔리지도 이 않으니까. 기업들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아. 이게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지금 많이 이번에 좀 사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AMC라고 이제 영화관 체인 회사 있거든요. 이 회사도 한 550억 샀는데 이 회사도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좀 불리거든요.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냥 여기도 갑자기? 한때 많이 올랐다가 근데 영화관 체인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예. 다 어려운 좀 약간 국면에 있는데 예. 이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밈 주식으로 구분이 많이 돼 있었는데 또 올라갈 때 이렇게 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좀 유의하실 게 한국은 그래도 상하한가가 있잖아요. 예.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그렇지. 하루에. 예. 여기는 없어요 그런 게. 미국은 없으면 하루에 80%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단 하루만 해도. 그래서 이 변동성이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아하. 하루에 나는 100% 수익 낼 수도 있다. 예. 근데 반대로 어마어마한 손해도 가능하니까 각별히 좀 주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미국은 왜 상한가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자본시장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30%지만 예. 얼마 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15%. 15%였지. 예. 예. 그리고 좀 그 전에는 늘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였더라 12% 정도. 예. 옛날에는 8%였던 적도 있었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린 건데 예. 한국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좀 보호한다는 목적이죠. 예. 너무 하루에 이
변동폭을 제한을 안 걸어놓으면 예. 큰 변동성 때문에 개인들이 다칠 수도 있다. 예. 규제를 걸어놓은 건데 원래 미국은 뭐 그런 쪽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그런 규제자 안전장치까지 없으면 진짜 도박장이 되어버리니.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SM 엔터테인먼트. 여기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이게 이유가 좀 있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 SM이 많은 분들이 아니 왜 JYP보다 시가총액이 낮을까 이걸 네. 많이 의문부호를 제시했던 게 SM이 사실 더 크거든요. 처음 매출도 먼저 커요. 생겼었지. 예. 예. 매출도 큰데 시총이 더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익률도 낮고. 예. 근데 SM이 먼저 한류를 이제 확산시킨 주역이잖아요. 소녀시대가 예. SM이었나? 네, 소녀시대. 예. 그다음 에 옛날에 H.O.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가 있죠. 동방신기, 소녀시대. 그다음에 이제 엑소라든가 이제 많은 히트그룹을 좀 내놨죠. 예. 근데 왜 JYP보다 낮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크 기획 때문이에요.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라이크 기획.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100% 자회사거든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가수들 프로듀싱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직접 해주는 거죠. 대신에 그런 걸 통해서 그 SM 매출의 계약이 그 전 1년 매출액의 6% 정도를 받기로 계약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SM이 매출이 예를 들면 1,000억이 나왔다. 6%를 라이크 기획이 가져가요. 그 프로듀싱 해준 그 가수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라이크 기획이 가져가요 다. SM 전체 매출에. 전체 매출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수만 씨의 100% 자회사잖아요. 이수만 씨 거죠 사실은. 이수만 씨가 가져가는 건데. 라이크 기획은 상장이 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비상장이죠. 100%니까. 진짜 알짜네. 예. 근데 그거를 몇 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KB 자산운용에서 몇 년 전에 주주 사안을 보냈어요. 이건 불합리하다. 주주 가치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 돈이 라이크 기획으로 가가지고 주주한테 배당이라도 주면 좋은데 주주들 받아갈 몫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의제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KB 자산운용도 제가 알기로는 그 후로는 별 얘기가 없었고 그랬다가 최근에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분 1% 갖고 있는 주주인데 SM 엔터테인먼트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주주총회에서 약속을 하기로 했나 봐요. 이거 개선 방안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주주선을 보내서 이거 왜 얘기 안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답을 달라. 안 그러면 그 소송하겠다. 이렇게 좀 세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SM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수만 이제 총괄 프로듀서가 물러나라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대주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걸 검토한다라는 직접 공시를 좀 냈습니다. SM 측에서. 그러니까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제 최종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는 건 이제 라이크 기획의 6%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그럼 SM 엔터하고 이수만 씨하고는 그 지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SM 엔터도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이제 이수만 씨 같은 경우 SM의 최대 주주고 라이크 기획도 따로 갖고 있어요. 네, 라이크 기획은 자기가 100% 완전 자기 회사고. 그리고 SM의 한 10몇 %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수만 씨가 예전에 작년에 항상 이슈가 됐던 게 카카오고 CJ가 이 이수만 씨 지분 가져간다 이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매각한다는 얘기죠.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매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지고 있었는데 계속 주주분들이 불만이 이제 이수만 대표 물러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이크 기획 때문에 주주 가치 훼손된다. 그냥 빨대 꽂았다 이거군요.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1년에 300억 정도 돼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SM한테 돈이 들어가면 300억이 아니라 여기에 PER 20배만 주면 6천억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ER 10배, 20배 하잖아요. 10배만 해도 3천억 시총으로 따지면 20배면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최대 6천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18%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자기 소유의 그 비상장회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얻는 이득이
그냥 이거 이렇게 그 빨대를 꽂지 않아서 빨대라고 해서 자꾸 좀 이게 미안하긴 한데 SM 엔터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걸 갖고 있는 게 이수만 씨한테 더 이득이 됐나 보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뭐 그것까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의도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완전한 100% 자회사거든요. 예. 그럼 사실 자기 거지 완전히. 배당금을 다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SM은 뭐 10몇 %인데 예. 요거는 100%를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이번 사태 이거 보면서 주가 그래서 SM 엔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는 몇 년 전에도 이걸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SM 측에서. 근데 이제는 이제 주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움직이지도 않던 이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 이제 무시 안 하는 쪽으로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예. 그 좀 뒤늦긴 했지만. 만약에 계속 무시하면 이 SM이나 대주주한테는 어떤 피해가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피해는 없고요. 이제 법으로 따져야죠. 법으로 소송을 들어가면. 소송. 그래서 이 온라인도 뭐라고 했냐면 이 날짜까지 답변 안 하면 소송하겠다.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겠다.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주주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서영수 이사와 그 환율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